안녕하세요. 이번 썸네일. 짠! 아, 귀여워. 귀여운 게 진짜 많죠. 안녕, 안녕. 이거 이모티콘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막 이거 하는 거. 졸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는 학생의 인형을 뺏은 거라고 하네요. 뭐 물론 제가 뺏은 건 아니지만 저는 막 뭘 잘 뺏진 않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딴짓하는 거 정도는 아니면 뭐 이런 건 굳이 빼서 뭐 하나 싶어서 여기 둘까 이거? 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덥네요. 날씨가 더워. 자 그래서 펜 어디 갔지? 어머 펜이 어디 갔지? 잠시만요. 네. 저기 있네요. 너무 멀다. 이거 쓸래. 자. 그래서 우짜짜 수능 완성 마저 가야죠. 수능 완성. 대기로 넘어왔습니다. 수능 완성도 이제 대기로 넘어와서 6강을 풀 차례죠. 수능 완성 6강. 이거는 수특이고 우리 자이 다 풀었고 당연히 영상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입니다. 자 수능 완성 6강 2점 시작하겠습니다. 쫙. 가볼게요. 커피 쏟는 거 아니지? 선생님들이 저는 이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라는 걸 느끼는 게 선생님들끼리 진짜 친하고 너무 잘 챙겨주시고 이런 커피도 실제로 핸드드립으로 다 내려주셔가지고 얼음까지 동동 띄워서 이렇게 주시니까 어떻게 이 학교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6강 2점. 답 체크 먼저 하고 갈까요? 3355 손을 잡고 가나요? 죄송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나는 봄철과 겨울철 기상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A, B는 저기압과 고기압 중 하나. 한마디로 봄철, 여름철 맞춰주고 저기압, 고기압 중 하나니까 맞춰주고 하라는 거죠. 자, 이거 어느 계절인지 지상 일기도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숫자가 나타나는 데를 찾으면 된다고 했죠. 가 그리면 가장 큰 숫자가 여기 있죠. 여기가 가장 고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 고기압이 발달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죠? 그쵸, 시베리아 고기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한 거는 계절이 겨울이죠. 겨울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겨울철 일기도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여기 봄철 일기도가 됩니다. 봄철 일기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이 이동한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상대적으로 큰 숫자가 분포하고 있는 고기압, 여기 바로 양쯔강 고기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양쯔강 고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해오는 거죠. 혹은 시베리아 기단의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겠죠. 이동성 고기압에 여러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기단의 파편으로 등장하는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기단의 변질, 한랭 기단의 변질과 함께 되면서 서해안에 폭설을 내린다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완벽하죠. 가는 겨울철 일기도. 대기순환의 규모.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 영상에서도 한번 훨씬 앞 영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고 또 수업 시간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기노트를 보강해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기순환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G2 내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지요.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끝부분에 제가 추가로 넣었던 것 같았어. 여기 들어있죠. 시간 규모, 공간 규모에 따른 대기 현상 이렇게 돼서 난류, 토네이도, 해륙풍, 상국풍, 뇌우, 태풍, 고기압, 저기압, 계절풍, 편서풍, 파동, 대기대수는 이렇게 커지는 규모인데 지금 우리 고기압, 저기압 이거 같은 경우는 종관 규모 혹은 지구 규모 돼서 일기도에 기록하고 전형력을 고려해주는 사이즈다. 근데 대기순환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언급되어 있지 않겠지만 A 같은 경우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정체성 고기압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잖아요. 둘 중에 규모 자체는 이 정체성이 더 크다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하면서 처음 보는 개념이라서 이런 거는 또 제가 체크해드린 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계절, 즉 봄에 한랭건조원 기단 영향을 받나요? 아니죠. 봄은 잘라서 여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니까 고온, 육지니까 건조죠. 그렇죠? 고온 건조라고 봐야죠. 한랭 건조가 아니고. 한랭 건조는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죠. 오케이. 2번 우리나라 주변 지상일기도인데 마찬가지로 봤더니만은 어느 계절인지까지 알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온대저기압이 회색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이란 거 보니까
상당히 조금 소멸 단계에 있는 온대저기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보니 아직은 진행 중인 거고, 얘네 둘 다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겠죠. 한번 가볼까요? 자, 온대저기압의 발달 과정에서 A는 B보다 나중, 그렇죠. 아까 A가 소멸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 자, A, B는 모두 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편서풍 타고 서에서 동으로 갈 거고요. B의 주요 에너지원은 자, 요거 해상에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수문열은 누구죠? 그쵸. 이거는 열대저기압, 즉 태풍의 그 에너지원이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외워야 되는 문제라고 했고요.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뭐죠? 그렇죠. 기단 내에 만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생긴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갈게요.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된다 했었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그 전선에서의 기단의 위치 에너지다. 요거죠. 요거. 너무 나한테 달라붙었다. 이렇게 요거고요. 또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따뜻한 해양에서 공급된 수온 27도 이상의 따뜻한 해양에서 공급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잠열, 수문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잠열. 슉. 그래서 땡. 다음 문제. 자, 요거 그 수능특강 그 정오표에 위치해 있는데 북반구에 위치한다라는 걸 언급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수정해 주시고요.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여러 가지 전선을 나타낸 건데요. 얘는 찬 공기가 파고 들어가는 거 보니, 정란눈 형성된 거 보니 얘는 한랭전선이 될 거고요. 한랭전선. 얘 같은 경우 둘이 만나는 거 보니 회색전선이 될 텐데, 우리 공부 같이 하고 왔었죠? 무슨 전선? 무슨 형 회색전선이죠? 더 찬 공기, 한랭전선 영역에 찬 공기가 더 차서 얘가 밀도가 더 커가지고 살아남은 걸 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랭형 회색전선이라고 보셔야겠죠. 한랭형 회색전선이고, 얘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걸 보니 온난전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지하죠. 이지. 그래서 가해전선이 통과하면 A의 지점의 바람은 북풍계열에서 남풍계열로 바뀌냐. 얘 같은 경우 온대저기압이 동반된 거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을 살짝 그려주시면은 여기 위쪽은 차가운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그래서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뾰족 한랭전선, 좀 더 뾰족하게. 여기 동글동글 온난전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바람 방향은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가해전선은 한랭전선이잖아요. 한랭전선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바람이 얘는 지금 편서풍 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 영역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요 영역에서 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바람 방향이 요거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남서풍에서 북서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남풍 계열에서 북풍 계열로 바뀌는 거다. 북풍에서 남풍이 아니다. 그죠? 반대로 말했죠. 나에서 기온은 B 지점이 더 낮느냐. 둘 다 찬 공기 영역이지만 둘 다 찬 공기 영역이에요.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요 영역이 더 차가우니까 얘가 더 밀도가 커서 이 아래에 깔려 있는 거죠. 이 C 영역의 공기 요 영역 색깔이 안 바뀌었어. 요 영역보다 더 아래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고 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렇게 먹혀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이건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B 지점이 더 낮은 게 정답이고요. 나의 전선은 가의 전선이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형성되느냐. 둘 중에 누가 더 빠르죠? 한랭과 온난 중에 바로 한랭이 빠르죠. 한랭이 빠르고 온난이 느리다. 왜 그랬냐? 바로 전선 여기죠. 저 속도, 밀도가 큰 찬 공기가 미는 게 밀도 작은 게 밀도 큰 거를 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전선면의 기울기에 대한 언급은 여기 한번 이쪽을 잠깐 멈춰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전선의 기울기가 왜 얘는 급하고 얘 외에는 완만한지, 사실은 그 공기의 마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다 했어. 다 한 거였어. 다 나오면 물 개꿀과목, 지구과학, 안 하면 손해.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빠르고 요게 느리니까 점점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아까 소멸 단계에 있던 요 그림처럼 따라잡혀서 회색전선이 동반되기도 한다. 쉽다.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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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없어. 너무 쉬워. 가겠습니다. 어느 전선이 우리나라 통과하는 동안 기온, 기압,
풍향을 나타낸 건데요. 각각 기온과 기압 중 하나래요. 점들의 나열은 풍향이라고 했었는데 풍향이 잘 나타나 있고요. 풍향변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남서풍이었다가 점점 서풍 됐다가 뭐 북서풍까지 가네요. 처음에는 남서풍이었어요. 남서풍. 남서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이렇게. 가끔 제가 이거 말하면서 풀다 보니까 실수하더라고요. 남서 오케이. 그랬다가 서풍으로 바뀌었죠. 서풍. 그랬다가 북서풍이 되니까 북서. 1번, 2번, 3번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풍향 변화가. 그 말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저기압 중심의 오른쪽에 위치했다는 거.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온대저기압의 한랭전선 그리고 온난전선을 다 지나가게 되겠죠. 오케이. 만약에 풍향 변화가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혀서 반시계의 풍향 변화가 나왔으면은 전선을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온대저기압인데 온대저기압 문제인데 전선이 지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만약에 풍향 변화가 이렇게 반시계로 일어나는 이쪽 영역, 즉 저기압의 왼쪽에 있는 지역이었더라면 나는 온대저기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출제 경향이 이렇습니다. 온대저기압 문제니까 어머 당연히 내 등이 가리는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써야겠다. 온대저기압 문제니까 당연히 전선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온대저기압 문제에서 반시계의 풍향 변화가 등장한다면은 전선이 지나가지 않는 영역에 있을 수 있다. 오, 요게 요즘 출제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는 풍향을 했고요. 하나는 기온, 하나는 기압인데 보니까 두루두루 기온 기압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오케이 한랭전선이냐를 물어보고 있죠. 기온 기압 뭘로 봐야 되지? 갑자기 보니까 안 보이네요. 기온과 기압 온난 한랭 이거는 지금 풍향 변화로만 봤을 때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구체적인 풍향을 읽어줘야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남서풍이잖아요. 처음에 남서풍이었어. 그러려면은 요거 중에 여기였네요. 그죠? 처음에 이 남서풍이 불고 있었는데 이렇게 남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애가 끝에는 북서풍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북서풍으로 바뀐 거 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간 거는 이 한랭전선 영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한랭전선이 지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랭전선이 지나가면 당연히 기온은 떨어지고 여기 기온이겠죠. 아까 기압이랬죠. 기압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가 기온, B가 기압 정답.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죠. 5번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6강의 2점 끝났고 그대로 6강의 3점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기서 더 언급하고 싶은 거는 네, 뭐 딱히 없고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데 그 7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장마전선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뭐 동쪽으로 이동하냐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마 다음 강에서 있어가지고 여기서 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 점엔 딱히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대로 3점 가면요. 3번, 2번. 자, 그림 가나는 어느 해 3월 26일 21시라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21시 3월 27일 9시 이건 지금 하루가 지나간 거죠. 하루가 딱 12시간이 지나간 거네요. 12시간 지나갔다. 우리나라 지상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네요. 순서 없이. 그러니까 순서를 몰라요. 순서를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일지 그리고 한번 봅시다. 매칭 먼저 하죠. 온대저기압은 편서풍 타고 서에서 동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아래 꼬라박혀 있는 이 녀석이 먼저고 얘가 나중이겠죠. 아우 쉬워. 그러면은 처음에 썼던 게 맞았네요. 이게 21시고 이게 9시에서 12시간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해 3월 26일 9시부터 그러니까 얘는 지금 3월 26일 9시 3월 27일 9시 근데 3월 26일 9시니까 얘보다 이전이죠. 3월 26일 09시니까 이거 이전부터 3월 27일 9시 3월 27일 9시는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더 긴 시간 동안의 관측 기록을 이 기간 중 어느 기간에 관측한 기온이나 기압, 풍향을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풍향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은데 풍향이 처음에는 거의 뭐 남서풍 가까이 불다가 애가 점점 남서풍 1번 그랬다가 서풍으로 바뀌었죠. 2번 그랬다가 거의 북서풍 가량으로 바뀌었습니다. 3번 그러니까 애가 시계 방향에 풍향 변화가 있다는 걸 통해서 온대저기압 이동 방향의 우측에
있었다라는 거를 알겠습니다. 시계 방향 풍향 변화. 그렇죠. 시계 방향 풍향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요. 이렇게 있는데 기온이 어떻게 됐냐면 꼬라박았습니다. 기압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선이 지나간 거죠? 이 T라는 시간에 그렇죠. 한랭 전선이 지나가줘야 온도는 감소하고 프레셔든 기압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기간 중 어느 기간에 한랭 전선이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주도가 한랭 전선을 지나가려면 일단은 3월 26일 21시에는 아직 제주도가 한랭 전선을 지나가지 않았죠. 그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직은 온난 전선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 12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한랭 전선을 지나갔죠. 제주도가.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 중간 어딘가에서 지금 한랭 전선이 지나간 거예요. 가는 앞선 시간 얘기도 맞고요. 다 해서 T는 3월 26일 21시 언제냐면 3월 26일 21시 요때보다 이전이냐 이거냐 아니죠. 이 사이라 그랬죠. 이후죠. 요 사이에 낑겨 있으니까 땡. 제주도 풍향 시계 방향을 아까 변했죠. 그래서 온대저기압 이동 방향의 우측에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쉬움 3번. 이게 3점이야. 오! 자, 가나는 어느 날 21시 밤이죠. 밤이네요. 기상 위성 영상이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가시 저게밖에 없는데 밤에 쓸 수 있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저게 영상이죠. 저게 영상. 지구 복사 에너지 관측하는 거죠. 지상 일기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써놔. 까먹기 전에. 저게 영상이고요. 저게 영상은 뭘 보는 거죠? 그렇죠. 구름의 꼭대기 고도, 최상부 높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상이 밝아. 그러면은 높이가 높은 거고. 어두우면은 높이가 당연히 낮은 거고. 근데 포인트는 뭐였죠?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저게 영상 세기 자체를 만약에 물어보는 거면은 높이가 밝은 게 오히려 세기가 적외선 여기서 써야겠다. 적외선 영상이 밝으면은 적외선 에너지는 오히려 반대였죠. 어두운 거는 오히려 적외선이 방출량이 센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역전시킨 거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슬라이드냐면은 친절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였죠. 여기였죠. 위성 영상 해서 다 했던 거 개념 강의는 아니니까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다. 가시 영상 아웃. 공기 상승 운동은 B 지역에서 강하냐? 한번 볼게요. A는 대충 이 그림에서 여기쯤인 것 같고 B 같은 경우는 여긴데 확실히 B가 좀 뭔가 희꺼멀건한 게 하얗죠. 영상이 밝습니다. 여기가 지금 꼭대기 고도가 높은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구름이 없는 것 같아요. 고도가 낮다. 한마디로 구름이 거의 없는 거죠. 여기는 구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상승 운동은 저기압이라는 거고 구름이 있다는 뜻인데 구름이 있는 쪽은 B가 더 많겠죠. A 지역이 가성한 거 땡. B 지역에서 강하다. B 지역이니까. B 지역에서 강한 게 맞고요. B 지역에서는 주로 바람이 불어 나가나요? 아니요. 불어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저기압인데 북반구 저기압이니까 무슨 손 들어야 돼요? 오른손 들고 불어 들어오는 거죠. 불어 들어오는 건데 무슨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냐면 위에서 보시면 저기압이니까 공기 떠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공기가 뜨고 이렇게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죠. 로우 반시계로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그래서 불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반시계 수렴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유후후후 4번 5번. 자, 어느 날 같은 시각 기상 위성으로 촬영한 우리나라 주변의 가시랑 저게를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것이 한마디로 매칭을 하라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중에 제가 딱히 할 말은 더 없고요. 오케이.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3번.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 앞에 J23번 자이스토리 J23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죠. 제가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이런 거 그때 바로바로 봐야 돼요. 여기 영상 다 올라가잖아요. 이거 안 보면 손해라고. 여기 보시면은 심지어 제가 이번에 쉬는 시간에 만들어 놨어요. 아래 것도 있는데 이 교재별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동영상을 정말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넘어갔어. 자이스토리 오늘 업데이트 됨이라 떠있죠. 지금 오늘 업데이트. 재생을 할 생각은 없는데 리스트를 보려고. 리스트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23번 영상을 보라. 그거는 들어가서 제2단원이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2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영상이 3개나 있죠. 1, 2, 3. 이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23번이니까 한 2번쯤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서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타임라인 같은 거 좀 달아주시면 땡큐고요. 아마 지구과학 팀장을 좀 시킬 것 같긴 한데, 네, 팀장님들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요거 영상도 같이 보셔라. 그래서 같은 시각에 기성기성에서 촬영한 건데, 저거를 보고 오시면 알 텐데 바로 요게 저게고요. 바로 요게 가시입니다. 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제23번이 무슨 문제냐면은, 이거 보여드려야지 뭐 어떡해. 이제 시간이 걸려도 뭐 그런 그 정도의 열정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여드리죠. 랄랄랄라 다운로드를 해야 되네요. 룰룰룰룰루 룰룰룰룰루. 아니네. 아니다. 이걸로 보는 게 편하겠네요. 제23번. 이 틈을 타서 커피 한 잔. 노트북을 바꿨는데도 느려 터졌네요. 빨리. 이 영상으로 찍으면 장점이 이런 거죠. 이럴 때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넘기면 되니까, 로딩 될 때까지 넘기면 돼요. 혹은 배속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 들었던 말이, 선생님 그거 몇 배속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는데 저 그냥 말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릅니다. 이거를 배속으로 들으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겠죠. 정말. J23번 요 문제거든요. 수능 문제였나? 평가 문제였나? 수능 문제였네요. 수능 문제로 기억하는데 요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 풀어드리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 이게 요 부분이 뭔가 이 경도선을 기준으로 구름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칼같이 잘린 느낌이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사실 가시 영상인데, 가시 영상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태양빛이 내려오면 구름 반사해서 튕겨내는 걸 인공위성이 잡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모든 영역에 칼같이 구름이 없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구름의 파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 얘는 사실 뭐냐면,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근데 동에서 떴던 태양빛이 여기까지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반사할 빛이 없는 거지. 구름이 없는 게 아니고 반사할 빛이 없는 거예요. 이거가 훨씬 잘 보이는 게 지금 요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요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경도선들 봤을 때 요 대충 뭐 어디로 자르긴 좀 애매하네요. 이 정도로 자릅시다. 이거를 기준으로 뭔가 이 왼쪽은, 그러니까 서쪽이라 얘기를 해야겠죠. 구름이 이렇게 깔끔하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상승기류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 없을 수는 없단 말이죠. 여기는 사실은 엄밀한 해석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냐? 동쪽에서, 이렇게 합시다. 동에서 떠서 태양이 서로 집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돼. 태양이 서쪽에서 뜨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서쪽에서 안 뜬다는 거죠. 동에서 뜹니다. 동에서 태양이 뜹니다. 좀 무섭게 생겼는데. 태양빛이 당연히 어스, 선 훨씬 큰데, 이렇게 오면은 당연히 태양빛이 도달하는 거는 뭐 이쪽이겠죠. 이거 밝은 쪽, 요쪽에만 딱 잘라서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온 지구상 다 도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잘리고 도달을 아직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도달하려면은 우리가 도는 거죠. 혹은 천천히 공전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태양빛이 아직까지 도달을 한 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에서 점점 이렇게 도달하는 영역이 넘어오는데 딱 여기까지만 도달한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이쪽 넘어가서 다 도달을 하겠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태양빛이 도달을 안 한, 대충 뭐 몇 시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침 혹은 뭐 새벽 몇 시 정도 되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가시 영상이 되는 거고, 포인트는 적외 영상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불이 꺼져 있어도 적외선 방출은 일어나잖아요. 얘는 낮이든 밤이든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적외 영상, 온 지구가 다 지금 나타난, 여기는 여기가 잘려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가시 영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수능 문제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등장을 했죠. 가볼까요? 자, 촬영 시각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초저녁일 수가 없다는 거야. 초저녁일 수가 없어요. 가시 영상, 아침, 새벽이라는 거죠. 만약에 초저녁이야, 해가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줘야 되냐면, 해가 지금 동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 해가 질 때는 서쪽에 지잖아요. 해가 이쪽에 있는 거지, 선이. 그러면은 태양빛이 여기서 이렇게 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요렇게 잘려서 여기에는 구름이 많고, 이미 져버려서 어두운 여기는 구름이 없이 시꺼멓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그림을 데칼코만 이렇게 시키면은 이쪽에 어둡고 이쪽이 하얘지잖아요. 그런 그림이면 초저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서쪽에 빛이 도달하지 않다는 것, 태양이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벽이라는 거고, 반대로 이쪽이 어둡고 동쪽에 햇볕이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미 해는 서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러면 초저녁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새벽이고 초저녁이 아니다. A 지역은 두꺼운 구름이 발달했냐? A 같은 경우는 적외형상도 밝고요. 지워 이제. 가시형상도 밝네요. 그러니까 높이도 높아. A는 두께도 두꺼워. 이에 비해서 C 같은 경우는 높이는 낮죠. 적외형상이 어두우니까. 두께는 좀 두꺼워요. 어쨌든 근데 얘가 더 두껍다는 거죠. 높이도 높고 두께도 높으니까. B 지역은 최성부 높이가 높냐? 최상부 높이를 보려면 우리는 무슨 영상을 봐야 되냐면 적외형상을 봐야 되죠. 적외형상을 봐야 되는데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외형상에서 밝잖아요. 최상부 높이가 높아요. 높이가 높고요. C 같은 경우는 적외형상 봐야지. 어둡죠? 어두우니까 얘는 높이가 높이가 낮습니다. 땡.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4번. 그래서 요 정도 문제가 올해 수능에서 좀 건져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 자료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체크하시고. 4번. 우리나라 9시. 9시면은 아침 9시 말하는 거예요. 저녁 9시는 21시라고 씁니다. 지구과학에서. 예.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 일기도를 봤는데요. 정체전선이 있네요. 정체전선의 강수구역은 여기 찬 공기 아래 따뜻한 공기 중에 어디? 그렇죠. 찬 공기. 찬 공기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A 지점은 지금 강수구역이겠네요. 그리고 풍향까지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냥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요즘은 요 정도까지 아셔야 된다. 요렇게 해서 요건데, 그죠? 강수 영역은 찬 공기 쪽이고 요런 식의 북풍 계열의 바람, 요런 식의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있다라는 거, 요것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바람까지 이번 기회에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나는 가지역의 A 지역과 B 지역에서 이날 4시부터 10시까지, 얘는 9시 자료인데 4시부터 10시 요 사이 중에 하나, 9시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요때 또 요때가 이제 가인 거죠. 가에서 좀 더 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지상일기도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준 건데, 우리가 가를 분석하고 왔으니까 9시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볼까요? 보니까 A 지역, B 지역을 각각 매칭이 돼 있죠. A가 요거, B 아래쪽이 요거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이것저것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살짝 지우면은,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 영역이잖아요. 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이니까. 그래서 얘는 기온이 대충 한 요 정도, 2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티가 안 나네요. B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낮은데? 뭐야? 그럴 수 있죠. 실제 자료는 뭐 그럴 수 있나 봅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뭐 별다른 차이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뭐 안 물어보겠죠.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이날 6시부터 9시까지 기역은 대체로 북상했다. 정체전선이죠. 정체전선은 대체로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북상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비가, 강수가 많이 내리던 지역이 요 피크가 여기란 말이에요. 6시. 6시에 지금 B에서 비가 엄청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체전선에 의해서 비가 내렸던 거죠. 근데 그게 강수구역은 찬 공기 쪽에 생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B 지역이 원래 찬 공기랑 나란했다라는 거고, 전선이 원래 이 6시쯤에는 요렇게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6시 전선. 그래야지 B가 강수구역이 되는 거죠. 6시. 이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서 A 같은 경우에는 8시에 시간이 2시간 지난 후에 강수량의 피크, 즉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구역이 형성되었죠. 그 말은 A가 강수구역이 되려면은 북상해야 하기 때문에 8시에 이런 식의 지금 전선의 이동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북상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체전선은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위쪽에 있는 오츠크의 기단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 단위의 관점 혹은 달 단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며칠 단위로 봤을 때 혹은 몇 시간 단위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오호츠크의 기단의 파워가 세지면 남하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정체전선이 막 무조건 북상한다라고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셔라. 그래서 대체로 북상맞고요. B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내렸죠. 집중호우는 정의가 뭐였죠? 이거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시간당 30mm 혹은 1일 80mm를 이거보다 많이 내리면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약속이거든요.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강수량 자체가 시간에 6시 B지역을 봐야 되잖아요. B지역 6시에 제일 많이 내렸을 때를 보시면 강수량이니까 요 그래프를 봐야죠. 보시면은 48 와, 시간당 30mm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당연히 집중호우 세유라고 볼 수 있겠고, 전선 기역을 따라 형성된 저근형 구름은 북쪽의 분포, 즉 찬 공기에 분포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데칼코마니로 형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쪽, 즉 북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갑죠. 남반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선이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찬 공기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좀 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 닮은 꼴 문제 요건데요. 여기까지 중에 제가 딱히 할 말은 더 없고요. 네, 없고요. 이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어느 날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18시부터 21시까지 전선 주변에서 발생한 번개의 분포. 번개는 우리가 지원 수준에서 배운 건 뇌우밖에 없어요. 뇌우. 한마디로 강한 상승 기류가 있었다는 거고, 강한 상승 기류. 그러니까 강한 상승 기류 같은 경우 다양한 케이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우리 악기상 할 때 배웠었는데, 뭐 당연히 저기압 중심에서라던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전선면 상부라던가, 혹은 그냥 지표면이 뜨거워서 갑자기 확 떠오를 수도 있고요. 혹은 열대 저기압 같이 강력한 저기압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21시에 강수량 분포인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간당 30mm보다 많이 내리면은 집중호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색깔이면은 30보다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지역이다. 보시면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 정도가 집중호우가 일어났던 거고, 그게 번개가 있었던 데랑 조금 비슷한가요? 네, 뭐 보도록 합시다. 구름의 두께는 A 지점보다 B가 두껍냐? A 같은 경우에는 B가 많이 내린 지점이기 때문에 A가 두껍겠죠. 그리고 강수량은 C 지점이 맞느냐? C는 X입니다. B가 별로 안 내린 거죠. 아이, 렉 걸렸다. 아이, 안 돼. 네, 땡이고. 그럼 답은 바로 일단 디귿이긴 한데, C 지점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느냐? 요거를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랑 얘를 같이 봐야 되는데, 항상 제가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쉼표 모양을 찾으라 그랬어요. 쉼표 모양. 착한 사람 눈에는 보여요. 착한 사람 눈에 보이는데 요게 요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얘랑 같이 봐도 좋습니다. 여기 쉼표. 요게 뭐냐면은 한랭전선이죠. 한랭전선. 온대저기압의 한랭전선. 요 쉼표를 찾아야 돼요. 착한 사람 눈에 보여요. 착한 사람은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다음 여기 온난전선.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각도가 어떻게 펼쳐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혹은 회색전선이 이렇게 생성됐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난전선 찾는 건 어려운데, 이에 비해서 한랭전선은 굉장히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찾는 게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을 찾아주시면은 풍향을 찾을 수 있죠.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C지점 같은 경우는 그쵸, 요 영역이라서 동남풍,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지금 이 공간에 무려 6명의 선생님이 더 계십니다. 민망해 죽겠네요. 다 당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안녕히 가세요.